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가 항상 불만스럽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연애가 불만스러운 이유가 모두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분들은 상담 시간의 대부분을 상대가 잘못한 부분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다 가세요.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30분마다 연락을 주지 않는다거나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거나 매일 만나는 상황인데 주말에 데이트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운하다는 것이죠. 물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 이상 맞춰주기 힘들다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걸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상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여기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연애는 이래야 돼 라는 연애의 규칙을 세우고 그게 마치 법인 것처럼 상대를 몰아세운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히 상대가 잘못한 건 아닌데 과하게 상대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분들께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고 말해주면 다짜고짜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럼 자신이 잘못한 거냐고, 이걸 맞춰야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애정과잉으로 자라왔을 확률이 높아요. 애정결핍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재, 무관심,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안정감을 얻지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에게 엄청 사랑받고 자랐는데도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애정과잉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요. 애정과잉은 부모나 보호자의 과잉보호에 의해 발생해요. 보호자가 지나치게 보호하면 독립성 없이 자라며 자신의 감정 또한 관리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애정과잉도 애정결핍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절대적인 보호와 애정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관심받기 위해 심하면 건강상의 문제까지 일으키기도 하고요. 애정과잉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기만 바래요. 즉, 독재당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애정과잉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기까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애정결핍 또는 애정과잉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정말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꼈다는 것부터가 이미 반 이상은 해내신 거고요. 스스로 애정과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의존심을 줄이고 혼자 해보는 주체성을 회복해야 해요. 부모에게 결핍된 사랑 또는 부모만큼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애꿎은 상대방에게 해결해 주길 바라며 화풀이 하기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채워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반드시 상대가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상대에 대한 과한 관심을 나에게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사막에 혼자 놓인 기분이 자주 들 수도 있어요. 외롭고 고독한 기분, 그 기분을 오히려 자주 느껴줘야 해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은 멈추고 감정만 느껴주다 보면 이게 별게 아니고 절대 이 감정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감정이 와도 충동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테니까요.